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에서 할 말을, 이 말을 이제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하는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벌써 이렇게가 됐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 내가 오늘 녹화 방송하기 위해서 집을 내려오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또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차를 탄 여러 사람들이 얼굴이 다 비틀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기운이 풍기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 뭐냐, 우리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기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감을 읽고 사람을 치료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기감이 사람 기운이 안 와요. 좀 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또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너무 지치기 때문에. 거의 제 목숨을 던지다시피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특히 백신 맞은 트랜스 휴먼들은 진짜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면은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쭉 보면은,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저 WHO에서 계속 질병 X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팬데믹 조약 합의 뭐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말을 내뱉고, 그 말은 뭡니까? 병이 났을 때 WHO에서 모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곧 엄청나게 끔찍한 어떤 질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나타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뿌린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천연두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 X가 말하는 게 뭡니까? 보건기구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미지 병원체를 질병 X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근데 그게 뭡니까? 지금 이제 또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람이었는데 백신을 맞고 이제 수기가 안 올라오니까 간담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수색목인데 수기가 안 올라오니까 간담이 막혀버립니다. 간담이 막히면 몸 전체가 한 70% 이상의 작동이 멈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 비틀어지는 거죠.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는 저거를 어떻게 수기로 돌려야 되는데, 수기를 넣어가지고 모든 장부를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의식하는 순간에 수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수기는 까치발을 자주 타면은 막혔던 수기가 뚫긴 뚫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될까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나니까, 자, 지금 우리가 백신 90% 이상이 맞았는데도 안 죽어요. 많이 안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저희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5년 안에 천연두를 뿌리겠다. 천연두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미지 병원체가 바로 천연입니다. 아직까지 수기가 안 올라오는 상태에서 화가 확 올라오게 하는 건, 왜 천연두 하면 공부가 됩니까? 몸에 화가 올라가가지고 수기가 안 올라 화가 밀어 닥쳐가지고 장부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죽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장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정리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몸고 마음도 항상 안정 상태, 그러니까 잡념이 없는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지 몸에 어떤 질병이 나와도 질병이 다 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섭생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백신 맞은 트랜스 휴먼들은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왜? 목기가 간이 안정하지 못하니까. 그 안정한 평형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완전 다른 것도 가버리죠. 목기가 그러니까 목생환대, 화기가 심장과 소장이 이게 지 맞대로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화통음수로 하면 요 장부가 다 해석이 됩니다. 화생토, 토해가지고 비장과 위장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그러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것을 잘 보고
그러니까 마음 상태를 안정 상태로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죠. 자, 못하고 있고 정신줄 놓은 애들이 지금 정치한다고 발가불가 하면서 뭐 5.18 정신을, 5.18 정신이 뭡니까? 그냥 국가에는 뭐 무기고 탈취해가지고 일반 광주 시민들 막 쏴 죽였던 그것이 광주 정신입니까?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규정도 못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놓자고 그래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을 왜 그러는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5.18 정신이 뭡니까? 원함 맺혀 죽은 귀신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원을 풀고자 하는 해원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것이 5.18 정신이에요. 그렇게 규정하면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해원하기 위해서, 해원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을 보고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치꾼들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은 대한민국이 문을 닫기 바로 직전에, 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나라입니까? 어떤 이념과 생각으로 어떤 뚜렷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 이씨조선 가지고 안 되니까 일본으로 하여금 뭐 대리 정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얘들 좀 교육시키고 나서 이씨 518년 동안 물들었던 그 물을 좀 빼고, 그리고 근대 정신을 일어날 수 있게끔 사람들에 가르쳐줬죠.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우연하게도 생긴 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거기에 또 메기와 같은, 메기가 뭡니까? 미꾸라지를 옮길 때 다 죽는데요. 그래서 거기다 메기 한 마리면 싱싱하게 가게까지 옮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은 그게 엄청나게 클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메기와 같은 존재죠. 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늘상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자체는 선천과 후천을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 나라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해야지 오히려 우리같이 이제 수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때를 본 거죠. 아, 대한민국이 어떻게 언제쯤 망할 때쯤 돼가지고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겠구나. 그런 제가 공부하면서부터, 그러니까 한 40년 전부터 공부할 때부터 그걸 알았으니까 그냥 그 시간 동안 기다린 거죠. 뭐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알고 있으니까 속세 올려 산다는 그 자체가 좀 맞질 않았죠. 자, 맞질 않고 그렇게 살아왔고 긴 세월 동안 해왔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찰나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준비했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귀중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참 행운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사원 대표를 만난 게 된 것도 그것도 굉장히 행운이었고, 지금 또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을 편집하는 우리 성사범을 만나게 된 것도 행운이었고, 이런 행운을 나에게 줬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주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살아있는 중에서 고대학, 고대 문자를 저만큼 공부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말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이 문을 닫기 바로 이 직전에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였다면서 마지막으로 표를 내고자 하는 일성일 뿐이다. 일성. 한 소리란 말이 좀 약하다. 일성은 뭡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내뱉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죠. 일성 호가에 시도가 지금 잠깐 생각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표를 내는, 지금 팬데믹도 나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었고 지금 어수선하면서 이런 것도 나오는, 자, 정신 빠진 인간들이에요.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 사람 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가에는 소매가 들끓다는 어떤 예언서도 있다시 그 소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과정에 소인들이 노는 곳에서 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이제 이런 때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예전에 집에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때 도서관에는 동양 사상책, 또 종교 사상책, 거기는 뭐 거의 다 보고를 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본 내용을 벌써 한 20년 좀 됐죠.
그래서 좋은 글이 나왔으면 다 적어놨으면 제가 적었는지 기록을 해놨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순자를 볼 때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맹자 볼 때는 짜증만 나는데 순자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요. 자, 순자가 말한 부인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지금 대비해서 정치군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얼마나 흡사한가 대조해 보기 바랍니다. 소인이 마음이 넓으면 맺고 끝내가 없어 제멋대로 풀어져 거칠어 난폭하고, 마음이 좁으면 지나치도록 과하여 평평을 잃어버리고, 또 소인이 좋은 머리가 있으면 도둑질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며 어리석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악한 일만 골라서 하며, 쓰임을 받으면 약삭빠르게 돌아서서 자기 잘났다고 뽐내며, 때를 얻지 못하면 원한을 품어 간악해지고, 기쁠 때는 바람처럼 가벼이 행동하면서 들썩거리고, 근심이 있을 때는 좌절하여 부들부들 떨며, 때를 얻으면 교만하고 편벽되기 쉬우며, 처지가 빈궁해지면 자포자기하여 야비해진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글도 제가 덧붙이고 빼고 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딱 적용시켜 보면 지금의 여야 정치꾼들이 전부 해당하는 말들이더라고요. 자, 이런 말들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긴 마지막 때구나. 지금 어떤 때보다 정치꾼들이 진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일을 골라서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라서 하는데도 거기에 분별도 없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트랜스 휴먼들이 너무 많다는. 90%가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야 정치꾼들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고 그러는데, 헌법 전문, 제헌 헌법 전문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이걸 맨 처음에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에 거부감이 없이 그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었구나.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제헌절도 없앴고, 그렇죠? 공휴일도 안 하잖아요. 7월 17일 학생 때마다 이제 제헌절도 놀고, 그때 또 이제 기념식도 하고 막 이런 것을 봤는데, 요새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자, 우선 이제 헌법 전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이렇게 이어졌는지,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만 역사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단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저희 만주 대륙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반만년의 문자 청동기에 새겨진 그 청동기 명부를 공부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조선 문명의 산동 지방에서 일어나서 220년간 존재했다가 조조선이 망하면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각 지방에 안착을 해서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문화를 이식시켜줬죠. 먹는 거, 사람이 살 바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평화롭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줬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K-팝, 영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려졌지만, 지금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매료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이 매료를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먹으면 이제 우리 민족화 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 안속에 있던 고조선의 그 피가 솟아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을 갖고 온 겁니다. 힘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독립이라는 얘기 뭡니까? 스스로 일어서자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서왔습니다. 근데 2조 때는 완전 중국한테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518년 동안 이끌어왔죠. 그러니까 이끌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의 개가 됐죠. 518년 동안. 자,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니까 청나라 사신, 중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영문자리에다가 그걸 포기하고 거기다 독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 딱 보니까, 자, 독립은 일본의 독립에서 독립을 세운 게 아니고 청나라가 일본에다 지니까 독립을 세운 거예요. 2조 때는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자, 청나라,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서 독립을 세운 거죠. 자,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세울 때 그 당시 독립협회의 사람들의 생각은 2조는
완전 식민지 사회다. 그냥 식민지 사회가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중국 놈들에겐 그것이 굉장히 큰 독약입니다. 그 독약을 518년 동안 먹고 이제 중국은 완전 멸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방송할 때 중국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도 망하고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중국 놈들은 항상 긴장해야 산다라고 어떤데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냥 걔네들은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그냥 예산일이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니까 야, 이게 인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이 아닌 사람 모습은 바퀴벌레는 다 죽습니다. 중국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독립을 세우게 된 겁니다. 민주 독립군을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여 모든 사회적 패습을 타파하고 사회적 패습이 뭡니까? 유교의 썩은 정신들. 그 썩은 정신이 뭡니까? 역사를 완전 분탕질한 공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유학의 패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 제도도 모든 제도죠. 모든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이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무한하게 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놓습니까? 문화적으로. 자,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던 얘기가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꾼들이 손 놔버리는 거죠, 이제. 그냥 다 깔빠치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니까.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각인이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바르게 하여 각인이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형성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를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당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자, 우리의 당기 4281년은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단군 왕조를 건립했던, 조선을 건국했던 그 해가 233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2333년은 순임금이 요순할 때 순임금이 국정을 담당한 공공시가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조선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그런 뜻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서기로 하면 1948년이죠. 이때 제정이 돼가지고 8차에 걸쳐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바로 살 수 있고 우리 조상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내 자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권 파워가 이 인간 여권 파워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프리패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심성에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 마음 자체가 너그러지네요.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데 욕심 가진 이런 정치꾼들은 자, 우리나라 정치꾼은 한마디만 삼류예요. 사류? 옛날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경제는 2류, 정치꾼은 3류,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자체를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제 선천 역사의 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이 언젠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으면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된가 몰랐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이제 대나무가 잘 클 수 있는 게 매듭이 있기 때문에 잘 큰 거거든요. 올라가서 매듭에서 딱 멈춰 있죠. 그다음 쭉 올라가죠. 이 매듭이 대나무는 무한대로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잖아요. 그 대나무 밭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매듭이 있는데 매듭이 다시 시작되는 때가 언제였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2333년 물을 때 그랬어? 그때가 조선이 일어났을 때 BC 2333년이야 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쑤셔 놓죠.
억지로라도.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BC 2333년은 그 흔적이 없는데 어디서 흔적을 찾지? 이런 의심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반만년의 문자인 고금을 만나가지고 청동기에 새겨져 나오는 고금문을 통해가지고 우리 뿌리 2333년 그 해가 어떤 해인가를 알고 찾아갈 수 있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여름 극기가 시작할 때쯤 때 이자가 와가지고 이제 여름이 극기, 하추 교체가 되는 지금 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 자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쭉 알려져야 되는데 숨겨져 있을까요? 자, 여름의 극기는 뿌리부터 조금 벌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성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 사람이 본연의 자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마음이 순수해야지 보이는 겁니다. 누구나 책을 봐도 어떤 사람은 겉에 있는 걸 봐도 한 10분의 1밖에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글 속에 있는 글 속에서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는가, 행간이라고 하죠. 행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급물에 나타난 글자가 몇 글자 안 돼요. 몇 글자 안 돼도 그 글자를 통해 가지고 역사 그집으로 나오니까 중국이 어떻게 거짓말 적고 어떻게 기술을 해 왔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 올라가게 됐을까요? 고남자 선생님께서 역사를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그런 방법으로 참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 시작했다 그때를 딱 상정하고 풀어내는 것보다 내 자신의 성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하나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막힌데 그 막힌 거 뚫으면은 쭉쭉 올라가죠. 그러면 성씨가 언제부터 시작됐나를 알고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사라는 게 뭡니까? 문자로 기록된 그때부터 역사 시대를 보죠. 근데 히스토리죠.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인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염제신농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어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든지 그리스 신화든지 전부 다 염제신농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란 말은 처음으로 쓰신 분 일자 써가지고 이것이 요 신으로 읽고 이게 자지신자죠. 자지신자. 그 다음에 신신자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이 신의 이야기는 바로 염제신농씨입니다. 그런데 그 염제신농씨를 중국에서는 철저하게 가려버렸죠. 왜? 그게 드러나면 자기 민족이 거짓말했던 건 뾰룩이 나니까. 근데 지금 뾰룩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점점점 나타나니까 중국 계속 지금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죠. 망하는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거짓말해온 그런 반만 년 동안 해왔던 짓거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가을 시대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역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말했는데 처음과 끝을 알면 지금 되어지는 과정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하면 이게 전환점,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으로 이제 질주해가지고 돌아서는 과정입니다. 이제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가졌던 관념, 생각, 어떤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 받으라는 말은 그 말이 뭐냐면은 이때까지 관념 다 버려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방법은 위에서부터 어떤 왕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나라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기술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역사가 언제부터 태동이 되었느냐를 상정하는 것이 더 훨씬 정확하게 뿌리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바로 성시연월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성시연월을 찾아 올라가는데 저 미국이나 영미에는 뭡니까? 자기네 조상님들이 맨 처음에 직업을 뭘 가지는 들어가서 그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시를 찾아 올라가면 조상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자리를 잡으시고 어떤 직업으로 살아갔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도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데 약간 문제가 있죠. 자, my mother, 我的母亲, 我的父亲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라는 관념은 바로 원시 공동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원시 공동사회 이후에 사유재산이 나고 내 거를 챙길 때 그때 나이라는 개념을 세우죠. 역사가 나라는 개념을 찾을 때는 좀 후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따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었죠. 전 그렇게 역사를 찾아간 소남자 선생님 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역사를 찾아, 우리는 역사 이게 아닌데 찾다 보니까 단군이 나오게 되었고, 단군이 나오면서, 단군이 시인이 개천절 노래도, 개천절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다 깨먹었어요. 이 나라 할아버님은 단군이 시인이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개천절 노래. 자, 우리가 어떤 시점부터 잡느냐. 환덩고기 같은 삼류소설 주에 들지도 않은 인간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개쓰레기 같은 책을 들어가 내밀며 우리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하는 썰로 역사를 말하면 세계학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개무시당하는 당군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 알아야 한다. 자, 이제 환단고기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자체를 잠깐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이씨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호남이에요. 호남. 그러니까 단군을 기술한, 단군을 그려낸 사람이 호남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뒤통수 치기 좋아하는 호남 사람입니다. 3대 문호의 한 사람인 해학 이기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책을 감수하고 나를 잘 보세요. 이기는 1848년부터 1909년이에요. 애제자 윤운초 개연수가 5종의 책을 묶어 천지광명의 옛 역사를 기록, 즉 환단고기라 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환단고기 구성을 보면 먼저 신라 때 아암루의 삼성기 상 고려말 원동중에 삼성기 하가 있다. 원동중이라는 인간은 태종 이방원이 스승인 원천석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강화도에서 단군조 2000년 왕조사 썰을 푼 행촌 행암 이암이 단군 세기 복에 거사 이 북부여기가 있기도 하다. 또 이암이 현손인 일심당 이맥 이 조선 중종 때 실록을 기록하는 찬수관으로 비밀스럽게 내려오는 모든 문헌을 정리하고 또 일찍이 충청도 괴산에 귀향을 가서 수집한 내용을 합쳐서 태백일서로 묶었다고 한다. 태백일서에는 삼신오제 봉기를 비롯하여 오제 봉기를 쓴 거예요. 베껴낸 거죠. 황구의 역사엔 황국봉기, 배다리 신시봉기. 자, 배다리 말이 왜 나왔죠? 주자 옆에 왼쪽에 사람인 변에 배주자가 있는데 그 배주자가 나중에 월조로 바꿔요. 그러니까 배주 달월 해가지고 그 훈을 따가지고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왜 배달인지 박달이다 이렇게 개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신시봉기, 단군 조소의 사망 변경 봉기, 그 다음에 황국 배달 조선이 문화경전 천부경, 삼일신고 등. 자, 천부경 일시무실, 일시상금 무지부 이렇게 나오는데 천부경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안 돌아요. 그 자체는 그냥 철학적으로 그 의미가 있지만 어떤 기운이 돌지 않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경전이라면은 기운이 엄청나게 도는데 이건 안 돌아요. 완전 썩은 글이에요. 삼일신고 들어가면 소도 경전 본원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국 봉기, 발해 역사인 대지국 봉기국 고구려국 봉기가 들어있다. 그런데 신라 봉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신라는 개 무시해버린 거죠. 자, 우리가 민족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된 게 뭡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신라에는 우리 연원을 적은 문부 대왕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된 거죠. 기가 막힌 자료가 되죠.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 환동기는 개쓰레기 같은 책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군파는 아이들은 고대사에 대한 말을 하다가 당군은 썰이었다고 말을 하는 즉시 버럭 화를 낸다. 왜 화를 냅니까? 우리 거짓말을 공부하다 보면은 몸에서 수기가 안 올라와요. 수기가 안 올라오니까 간이 취약해요. 간이 취약하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 오정육부의 작용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몸의 장부 사실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 근거를 제시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화를 내는데 그 이유는 정당한 근거 없는 말과 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먼저 간과 담이 상하고, 자,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간과 담이 상해요. 간, 담이 망가지면 오장육부 70%가 다 망가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간에 혼이 머무르 혼이 혼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새 트랜스휴먼도 보면 혼이 혼탁해가지고 사람이 얼굴 비틀어 보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백신을 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장부가 차례차례로 상하게 된다. 당분을 빨면 오장육부가 상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분을 부족하는 말에 흥분을 하는 것이다. 간은 혼이 머무는 곳이다. 자, 백은 백이 머물죠. 그렇죠? 자,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어떤 상태가 돼야지 제대로 정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잡념이 없는 안정 상태로 평정을 유지하며, 평정을 유지하려면 나 평정 유지해도 나 가만히 있어요 하면서 참으면 어떻게 돼요? 참으면 이 심장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썩 나올 때는 썩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몸의 장부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면 되는 게 아니죠. 참지 않으면서도 몸의 기운을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래요. 그게 뭡니까?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내 몸이 안정 상태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잡념의 안정 상태 평정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 상해버려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되도록 많이 걸어 다니고, 무형의 양분이 바로 섭생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틀려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좀 찾기 위해서는 차를 수시로 마시세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고로 어떤 수행이건 간에 수행을 정해놓은 시간만큼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을 찾게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난 오늘부터 수행을 해야겠어. 어떤 수행?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에 정해놓은 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음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양적인 수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정신 집중 이것만 한 10분만 해도 정신이 집중돼요. 그 사랑만 외쳐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생각이, 몸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수행을 정해놓은 시간만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고 무념의 상태가 유지되어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순간순간이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는 오정육부가 상하게 되는데,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이 수기가 안 올라오면 간이 상하게 됩니다.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생각을 소화기를 상하게 하고, 근데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행동을 안 하면서.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우선 소화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리죠. 토자리가 멍청하게 되면 다 멍청해지는 겁니다. 지나친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고, 자, 우리가 너무너무 슬플 때 폐를 상하게 되고 대장을 또 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좀 슬픔을 삭힐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좀 매운 걸 좀 먹어주세요. 자, 매운 것은 금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매운 것을 먹으면 슬픔이 조금 수그러집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 자, 전에부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공포와 무서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죠.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했어요. 코로나 걸린 거 어떻게 이러다 보면 그럼 신장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을 하죠. 왜? 이제 수기가 더 이상 안 올라가게끔. 신장이 상하면 방광도 상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위장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음식들, 요새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보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만병에서 탈출할 수가 있고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즐겁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처음 연달을 하기까지는 배가 많이 고파 힘이 드는 경우를 직면하지만 저녁을 생략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몸이 스스로 알게 된다. 스스로 알게 돼가지고 거부하게 돼요.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죠.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계속 많이 먹고 싶어요. 이 배가 자가 먹으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을 반으로 줄이면 배가 고플 줄 몰라요. 이것은 경험상 알게 되더라고요. 자, 아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당분을 열심히 빨면 혼이 어지러워지고 정리가 안 되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혼이 상하면 당연히 백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백은 폐에 머물러 있기에 신종 코로나19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팬데믹 X가 그거 같아요. 천연두 같아요. 천연두 올 때 백신 맞은 인간들은 아직 백신 독을 빼지 않았으면 100%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백신 독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더 심한 역병도 호흡기 개통으로 오게 되어 호흡백을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 겁이 많아진다. 그렇게 겁이 많아지면 배짱이 없어지고 배포가 작아져 어떤 누가 두려움을 조장하면 그냥 누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수위가 안 올라오면 그러니까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한 거죠. 깁스들이. 고로 당구 빠는 인간들은 호흡백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에 외부의 병에 그만큼 취약해지고 조만간에 닥치는 중국 무한폐렴 신종 코로나보다 더 심한 병독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나오는데 이 병에 다 속가지게 되니 그렇게 갈 때까지 계속 당근 빨아봐라. 이런 영혼을 깨우는 방송 보고 제대로 깨우지 못한 별 다른 수가 없다. 근데 문제도 뭐냐면 당근 빠는 애들이 거의 다 좌빨들이에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전라남도 장성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뵈러 가기가 힘드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왔어요. 제가 맨날 이제 편하니까 개량 한복을 그때부터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와가지고 박사님 제발 개량 한복 입지 말라고. 그러니까 개량 한복은 좌빨들이 그렇게 많이 입기 때문에 그 빨갱인 줄 안다고 제발 입지 말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편해서 입는 건데 이게 당근 빨면서 이제 뭐냐 개량 한복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좌빨들이 하는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복 입고 다니는 보면 얼굴 보면 다 썩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게 편하니까 옷을 입게 돼요. 사실 회사 다닐 때 아침에 새벽이죠. 아침에 이제 넥타이 메고 가는 게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가 이게 계속 매야 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싫었고 그 아마 넥타이 매기 싫어서 회사를 일찍 그만둔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자, 아마도 반만 전에 유물을 보여주면서 왜 이런 유물들이 송대 때부터 집중적인 연구가 됐거든요. 송대 때는 굉장히 문치를 치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적이야.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것을 말해준 방송이 여기밖에 없다. 바로 유불선 기독교 이런 선천의 종교와 사상에 대한 사고가 전부 뒤집히는 지금 아직도 덜 성숙된 당군이라는 썰에 목을 매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되먹지 않은 대가리에 들어있는 썩은 역사 지식 쪼가리로 재단하여 나에게 환단곡이 읽어봤냐고 물어보는 버릇없는 개방량이가 여기서 아직도 살아있다고 나불대는 것을 보면 아가야 이제 되어지는 거 보면 안다는 말을 던져주게 된다. 그러니까 당군빨리는 당신 환단곡이 읽어봤냐? 이걸 물어봐요. 환단곡이 다 봤죠. 다 보고 이게 쓸모없는 책이다라고 느꼈죠. 왜? 그 책을 봐도 어떤 유물이나 어떤 이제 그 당군 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교수인데 뭐 한의대 교수인가 뭐 당군에 빠져 있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당군은 유물과 유적으로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그 정신 자체가 면에서 당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소리 들고 그냥 나가버렸죠. 아니 적어도 그 당시 왕조였다면 숟가락이라도 밖으로 발견했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된다는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얘네들은 당군물이 들어가면은 허신이 빠질 때는 그냥 안 나가요. 그래서 몸에 대한 엄청나게 큰 상처 줍니다. 당군물 빼면 죽어요.
죽을 각오하고 당군을 빼야 돼요. 근데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유불선 기독교는 한 시대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통치 원리와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교에서는 대성인, 불교에서는 미륵존불,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그러나 당군은 한 시대를 풍미한 적도 없고 오히려 당군이라는 확껍데기를 내세워 길을 찾는 많은 사람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여러 사람이 인생을 망친 일을 도맡아했다. 그 당군을 구체적으로 파는 책들이 1980년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친놈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렇죠. 자, 1980년대 어떤 일이 있었죠? 5.18이 있었죠.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광주 폭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전에도 이제 모터도사 108요괴 거기 그거예요.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요괴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아들에서 80년대 지금 몇 년 됐죠? 44년 됐어요. 44년 동안 미친놈처럼 날뛴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그 날이 이제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이 완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바뀐다는 얘기는 바뀌지 않은 상태. 정신을 바뀌는 게 아니고 몸이 바뀌어지지 않은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비참해 죽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아까 팬데믹 X 그 자체는 뭡니까? 이제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병을. 그래가지고 팬데믹 조약을 합의를 해가지고 병이 들어왔을 때 자기네가 세계 정부를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얘기 됩니다. 근데 그 병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49일 동안 다 쓸어버리고 세계는 3년 동안 쓸어버리고 그래서 1000만 명 정도 나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당군 빠는 것이 바로 5.18과 연관되어 있고 해오리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들 중에 당군 빠는 인간들이 많고 당군 빠는 인간은 거의 좌파들이다. 아니, 좌파들이 버리는 농간에 잘 넘어가는 인간들. 이것을 잘 봐야 되니까 하나하나 행동에 왜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명확히 보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그냥 알게 된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좌빨들이나 당군 빠는 애들이나 헛꿈이나 꾸는 몽사가 내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있고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돼요. 뭐 행동하지 않는 인간들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동을 빨리 해요. 빨리빨리가 있죠. 빨리빨리 하면서도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서 빨리빨리 해줘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비해서 매료를 굉장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를 표현해주지도 않고 나 이렇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감을 갖고 있고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보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요 자체를 한번 이야기하고 방송을 그냥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조의 연장선상이고 2조 때 맺힌 원통 한이 풀어지는 시간이 바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죠. 원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제 원을 푸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대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그 시간에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 원통한 한이 풀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세계 각국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우리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저와 인연줄을 어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붙잡으면은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아부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늘상 말했지만 세계인들은 모두 고조선의 혈통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기에 바로 여기 남조선이 뭐니까 남은 조선 사람이에요. 아침조차죠. 아침의 나라. 그렇죠? 일어나는 나라. 선이 뭡니까? 고울선자죠. 고기어에 양양자 있지 않습니까? 어시가 양쪽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들이 육신이 이 땅에 있게 한 본향이고 또 정신적인 본향이기에 그러하다. 그 근거를 여기 이 방송에서 반만 전 청동기에 새겨져 전해준 그 당시로 문자라고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방송이에요?
오프라인 강의 안내 방송이에요. 안내 방송이니까 이걸 제가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강의 시간에 조금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반만년 문자를 강의 여러 가지 책을 또 보고 중국 책을 쭉 보고 다시 정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여기선 하기엔 조금 뭐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물론 제가 한 5년 동안 좀 보여줬잖아요. 어떤 식으로 강의되는가 그 자체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반만 전에 청동에 새기지 문자가 어떤 자고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풀어주는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강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강의 신청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으면 이 몸의 기운 자체가 구천 가을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자, 그것을 와서 쭉 저하고 같이 강의 듣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